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한나라의 승상, 재상, 국무총리 심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심이기라는 사람은 이제 기원전 177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05년에 한나라 왕인 유방이 초나라 항우에게 패배를 하고 도망가는 와중에 유방의 아내인 여치와 유방의 아버지인 유태공이 이 초나라 왕 항우에게 포로가 됩니다. 기원전 205년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심의기가 이 여치와 아내인 여치와 유방의 아내인 여치와 유방의 아버지인 유태공을 보살피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개국했을 때 이때 이제 개국공신이 되고 벽양 후에 봉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심의기 이때 사정을 보면 이제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사망을 하고 기원전 209년에 진승오공이라는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원전 208년에 유방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우장사가 전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나라를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이 함락이 되고 항우가 전국을 통일을 한 게 기원전 206년이 되겠습니다. 206년이 되겠고 206년에 항우가 18제국을 봉할 때 유방을 이제 한중왕에 임명을 하죠. 그래서 유방이 이제 파촉지방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겠고 18제국을 해서 전국을 18개 왕에게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우가 이제 최고 대빵이 있었죠. 그렇지만 기원전 206년에 그렇게 해놓고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항우가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 버리죠. 함양 이제 진나라 수도의 함양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서쪽 지방 가장 변방 지방 서쪽의 변방 지방에 있던 유방이 세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원전 205년에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유방이 이제 장군 주발이라든가 이런 부하들을 이제 끌고 동쪽으로 전진을 해서 옛날에 진나라 땅이었던 새 나라의 장한을 격파를 하고 세옹척 나라를 이제 삼진을 이제 점령을 하죠. 그래서 새 나라의 장한, 그다음에 이제 옹나라의 장한, 그다음에 이제 새 나라의 사마흔, 그다음에 이제 척나라의 등에 이런 사람들을 다 점령을 하면서 삼진, 옹세척 이 세 나라를 점령을 하죠. 그다음에 더 서쪽으로 또 전진을 해서 위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마구마구 쳐들어오죠. 마구마구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막 쳐들어오는데 이때 항우 장사가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중에 하나가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에서 이제 전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항우가 이제 제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죠. 제나라를 이제 전형을 이제 없애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유방이 계속 동쪽으로 전진을 해서 항우의 본거지 초나라의 수도 팽성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서 팽성을 점령을 해서 유방의 연합군이 30만 대군이 이제 팽성을 점령을 한 게 기원전 205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1년 만에 이제 작달을 낸 거죠. 그래서 팽성을 이제 30만이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항우가 제나라를 공격을 하다가 내 수도인 팽성이 유방 연합군에게 점령을 당했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항우가 군대를 돌려서 다시 팽성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때 항우가 끌고 온 군대는 3만 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3만 명의 항우 군대가 팽성에 있던 유방의 연합군 50만 명을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50만 명 중에서 거의 한 30만 명이 죽어요. 전사하고 유방이 패배를 하고 유방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도중에 항우한테 마누라의 여치하고 아버지인 유태공이 이제 포로가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이 심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보호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5년에 팽성 전투에서 이제 유방이 패배를 하면서 거의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은 유방이 다시 이제 기운을 차려서 결국에는 3년이 지난 기원전 202년에는 결국에는 이제 항우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항우가 전사를 하면서 유방이 승리를 하고 한나라가 건국이 된 거죠. 겨우 3년 만에 이제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거죠. 이 3년 동안 이 기원전 205년의 팽성전투에서 유방이 그렇게 쇠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3년 만에 다시 심기일전해서 오히려 가장 승리자가 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유방이 그 한신 대장, 유방이 이제 원래 이제 부하들을 잘 썼죠. 유방의 부하들 중에 아주 유능한 장군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유방이 이제 부하들을 잘 썼다. 대접도 잘해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면은 재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부하들한테 잘 나눠주고, 부하들한테 배를 잘했다. 충분한 급여와 충분한 보너스, 충분한 그 다음에 인정, 성취 동기, 너 잘한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잘한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 잘 들이면서 유방의 부하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소하, 그다음에 지인평, 그다음에 이제 장자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한신 대장군,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방이 이제 기원전 205년에 팽성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세운 전략 중에 하나는, 기사회생 전략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한신 대장군을 잘 활용을 했다. 그래서 한신 대장군이 이제 아주 유능한 장군이고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그 명장인데, 이 한신 대장군한테 이제 3만의 병사를 줍니다. 3만의 병사를 주고서 막 이제 위임을 하죠. 그러니까 한신이 이 3만의 병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죠. 그래서 한신이 북쪽으로 전진을 해서 북쪽에 이제 위나라, 조나라, 대나라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하면서 북쪽 지방을 이제 한신이 전부 다 그 점령을 해버리면서,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제나라까지도 공격을 하죠. 제나라까지 공격을 해서 여기기가 그 사신으로 가서 말로 설득을 한 그 제나라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신이 북쪽과 동쪽을 점령을 하면서 항우의 배후를 이제 어지럽게 한 거죠. 배후가 걱정스럽게 만든 거죠. 배후 쪽을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군사적인 것을 해서 치고 들어간 거가 승리의 요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방이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성과는 이제 동맹군, 연합군을 많이 만든 게 이제 성공의 요인이 되겠죠. 내가 혼자서 싸워서는 이제 불리하니까 유방이 이제 여러 제후국들하고 동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방이 잘한 거는 남쪽 지역에 있는 국왕항 영포를 이제 동맹군으로 만든 거죠. 국왕 영포를 동맹군으로 만든 거가 중요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양왕, 팽월, 이 팽월을 이제 동맹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팽월이라는 사람이 가장 항우를 후방에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우의 후방, 그러니까 팽월이 이제 항우의 본고지인 초나라, 이쪽 팽성 이런 데를 마구잡이로 이제 사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팽월 때문에 항우의 후방 보급선이 자주 끊기고 항우가 아주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우가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잘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항우가 진 이유는 이제 그런 유방의 전략 때문에 이제 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우는 이제 잘못한 게 이제 부하들 잘 못 거느린 거죠. 그래서 부하들 중에서 이제 책략가인 범증도 이제 미리미리 이제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렸고, 뭐가 안 맞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하들 중에 이제 좀 부하들을 못 믿는 게 있어서, 항우는 또 이제 승리를 해도 그거를 재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승품, 전리품, 그다음에 땅 이런 것들 부하들이 잘 안 나눠주고 지가 혼자 다 처먹었는지 아무튼 그런 면에서 좀 인색하고, 그다음에 너무 잔정에만 치우치고, 리더로서 좀 결단력, 리더는 좀 냉철한 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결단을 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라버릴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쓸 수도 있고, 싫어하는 말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리더로서의 리더는 남이 못 보는 것도 봐야 되고, 남이 보기 싫어하는 것도 리더는 봐야 되는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력, 냉철함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거를 항우는 잘 못하다 이제 잔정이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항우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이 없어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면 그 전투에 항우가 참전하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동쪽에서 전투해서 항우가 참전하면 이기지만은 그 사이에 항우가 없는 전투, 서쪽에서 일어난 전투, 남쪽, 북쪽에서 일어난 다른 전투에서는 항우가 없으면 무조건 또 져요. 항우는 동쪽에서 이겨놓으면 서쪽에서 졌다 그러면 또 서쪽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 서쪽에서 자신을 이기고 있으면 또 북쪽에서 졌다 그러면 또 달라요. 이거는 분명히 항우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리더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하들을 잘 키우고 부하들에게 권한이양을 하고 부하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믹이라는 이 사람은 기원전 201년에 한나라가 개국이 되면서는 아주 개국공신이 되고 그다음에 벽양후에 임명되게 됐습니다. 기원전 199년에 조왕인 장호와 신하인 광고가 고제를 그러니까 유방을 살해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장호의 옛날에 첩이었으면서 고제의 애첩이 된 조씨가 연자제로 투옥이 되겠습니다. 조씨는 그런 데가 투옥이 됐으니까 이 여자가 옛날에 유방의 애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장호의 애첩이었죠. 이 여자 조씨가 나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유방의 아내인 여태우와 그다음에 이제 대신 시미기가 이거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씨가 나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고 죽게 되겠어 자살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씨는 하지만은 이 조씨가 유방의 애첩으로 있을 때 아들인 유장을 낳게 됐습니다. 이 유장이 이제 회남왕이 된 거죠. 유씨니까 유방의 아들이니까 회남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이제 죽은 해입니다. 유방이 죽은 해인데 연왕도관이 이제 반란을 했죠. 그래서 연왕도관의 반란을 진압을 하다가 이제 유방이 이제 죽었는데 연왕도관에 반란한다는 소문을 들자 노관 너 일로 와라. 조정이 출타했는데 노관은 이제 나 병 났다면서 이제 병을 핑계대서 조정이 나오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방이 이제 죽게 되죠. 왕인. 기원전 188년에 이 시미기는 여태우, 근데 이제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으면서 여태우가 세력을 잡으면서 여태우 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80년에 지난 후에 여태우가 죽지만은 그 중간 지점인 기원전 188년에 시미기는 여태우의 비호 아래에 우승상 정객이 됩니다. 낭중령처럼 궁궐안을 감시하고 모든 관료들은 시미기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 그만큼 이제 권력이 세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낭중령이 되어서 궁궐 안에 모든 거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제가 모함을 받은 그 시미기를 투옥을 하지만은 워낙 이 시미기가 많은 대신들을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미기를 옹호해주는 대신은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변사인 그 주건,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사인 주건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죽지는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신들이 다 나를 옹호해주지 않지만은 그나마 이제 그 주건이라는 말 잘하는 사람 변사가 이제 그 왕한테 얘기를 잘 해줘서 이 시민기가 이제 목숨만은 건지게 되겠습니다. 여태우가 이제 기원전 180년에 사망을 하고 한나라가 문제가 즉위를 하자 우승상의 벼슬에서 면직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태우 사후에 여씨 가문이 멸족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여씨 편인 거죠. 여씨 편인데 어떻든 이제 한 문제가 기원전 180년 즉위를 하면서는 여씨들은 이제 척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남게 된 건 왜 그러냐? 그 당안에 그 변사인 그 빈객인 그 주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도와준 거죠. 주건인 사람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건하고 친한 육고라는 이제 그 높은 벼슬아치들이 좀 좋게 얘기를 해줘서 결국에는 이제 한 문제의 처형에서 제외되고 살아남게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원전 177년 여태우가 죽은 지 3년 후에 그 자살한 조씨죠. 자살한 조씨. 이 사람 자살한 조씨의 아들인 회남왕 유장이 이제 그 궁궐에 입고를 해서 자기의 어머니가 자살을 할 때 도와주지 않았던 여태우요. 여태우는 죽었고 여태우와 이 시미기가 안 도와줬다. 그래서 자기 엄마 조씨가 자살을 했다. 안 도와준 시미기를 철추로 때려 죽이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55년에 한나라 경제 때 이 시미기의 아들인 신평이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고 자살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62년에 시미기의 증손자인 신비가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게 된 것이 심씨에 되겠습니다. 이 시미기를 도와준 그
변사 주건은 누구냐 하면은 기원전 177년에 사망을 한 초나라의 정치가가 되고 평원군이 되겠습니다. 여태후가 죽은 지 3년 후에 죽었네요. 회남왕인 영포의 재상이었으면서 말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강직한 성품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한나라를 나눠 하던 제후왕들이 회남왕,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 산동반도죠. 산동반도가 이제 제왕이죠, 제왕. 한신이 이제 제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서초팽왕은 이제 항우가 증거지였고, 팽월은 여기 이제 양왕이었고, 그다음에 한왕신이 반란을 했다고 그랬죠. 한왕신이 이쪽에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하이죠. 상하이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청이 흐르는데 이쪽이 이제 회남인데 회남왕 영포, 회남왕 영포의 경포라고도 하죠. 이 사람의 이제 재상이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조왕 장호가 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연왕 장도, 노관 이쪽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 쪽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네요. 그다음에 장사왕 오해가 이쪽에 있었고, 남군, 파군, 촉군, 한중. 한중왕이 이제 유방이 여기에 임명됐다 그죠. 한중왕하고 파촉 지역은. 그다음에 이제 남양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아까 얘기한 삼진이 이제 옹땅, 새땅, 척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유방이 공격해서 먹고 이쪽으로 더 와서 이제 위나라도 먹고. 했단 얘기죠. 팽월은 이쪽에 있었네요. 양왕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떻든 파촉은 여기죠. 촉이 더 먼 데 있네요. 그래서 주거는 회남왕 영포의 재상으로 있었고 엄마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칠 돈이 없이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이때 이제 주건을 도와준 사람이 있죠. 주건을 도와준 사람이 그때 너무 가난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 육고라는 사람하고 심의기가 이때 이제 백금을 조의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주건이 공경에 빠진 심의기의 목숨을 구해줬다. 이런 일화가 남게 된 것이 바로 한나라의 때 최고 높은 벼슬인 승상을 했던 심의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